이미지의 퀄리티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창작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이 타 생성형 AI에 비해 매력적인 점이 바로 세밀한 제어 도구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컨트롤렛이 있기 때문이죠. 컨트롤렛은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능별로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공간 디자인에서 활용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일단 대상과 배경의 형태를 잡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선형 제어와 깊이 제어, 면 제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선형 제어는 캐니와 MLSD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공간적 깊이감을 제어하는 뎁스가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면형 제어가 있고요. 그 다음은 입력한 이미지의 스타일을 참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참고할 이미지를 프롬프트처럼 사용하는 IP 어댑터입니다. 또한 이미지의 특정 부분만 수정할 수 있는 인페인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체를 생성할 때 포즈를 제어할 수 있는 오픈 포즈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볼드체로 표기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많은 컨트롤렛이 있지만 현재 제가 가진 지식의 한계 그리고 시간적 제약 때문에 모두를 소개해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스테이블 디퓨전 1.5 모델을 위한 컨트롤렛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디퓨전 1.5 모델이 가장 종류가 많기 때문에 입문자의 단계라면 이것들을 먼저 배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캐니, MLSD, 뎁스라는 모델과 함께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인테리어 디자이너인데 아직 3D 모델만 완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리 다양한 렌더링 결과를 보고 싶고 가구나 조명의 배치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얻고 싶습니다. 이 이미지들이 캐니와 MLSD 그리고 뎁스를 사용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과정에서 컨트롤렛 UI를 소개해드리고 공통적인 사용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 부가적인 요소를 넣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크리스마스 트리를 넣어보겠습니다. 시즌이니만큼. 그럼 오늘 사용할 세 가지 컨트롤렛 모델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캐니는 영어 단어로 빈틈 없는 이란 뜻이 있는데요. 그 의미처럼 입력 이미지에서 이렇게 정교한 이미지를 뽑아냅니다. 여기에 있는 테이블을 한번 보세요. 표면의 패턴까지 아주 상세하죠? 그렇기 때문에 입력한 이미지의 형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컬러와 재질이 변경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MLSD는 모바일 라인 세그먼트 디텍션의 줄임말로서 입력한 이미지에서 직선 이미지만 추출하고 곡선적인 이미지들은 무시합니다. 따라서 공간에서 기둥이나 천정, 창문 등 기본적인 골격만 유지한 채 다른 디테일에 관해서는 체크 포인트의 추론 능력에 의지해 볼 수 있습니다. 뎁스는 깊이라는 그 의미처럼 입력한 이미지에서 공간의 깊이 값을 추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깊이 값을 파악한 결과는 자연스럽게 계략적인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따라서 뎁스는 일반적으로 다른 선형 컨트롤렛, 예를 들어 캐니, MLSD, 라인 아트 등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독립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골격과 깊이감만 유지한 채 체크 포인트의 추론 능력에 의지하고 싶으시면 뎁스를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 개의 컨트롤렛 모델들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스테빌리티 매트릭스 메인 UI에서 모델 브라우저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곳에 허깅 페이스 탭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컨트롤렛 모델들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베이스 모델을 제외하고 클립 비전, 컨트롤렛 디퓨저 SD 1.5는 건너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단에 있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렛 SD XL, IP 어댑터스 SD 1.5, IP 어댑터스 SD XL, 그리고 T2i 어댑터스 이렇게 선택하시면 이곳에 임포트 버튼이 나타날 텐데요. 저는 지금 모두 다운로드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포트 버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임포트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용량이 작지는 않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좀 느긋하게 기다리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항목들이 unhighlighted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곳에 있는
패키지스로 이동하신 다음에 여기서 웹 UI 4G를 런치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방금 다운로드 받으신 컨트롤렛 모델들은 스테빌리티 매트릭스 데이터 안에 모델스 컨트롤렛이 있습니다. 이 폴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P 어댑터들은 여기 하단에 있는 인보크 IP 어댑터스 1.5와 인보크 IP 어댑터스 XL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사용할 체크포인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1.5 기반의 파인튜닝 모델인 에픽 리얼리즘입니다. 다운로드를 위해서 이 콘텐츠의 설명란에서 노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영상과 관련된 여러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체크포인트 링크에서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의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 폴더의 데이터에 모델스 안에 스테이블 디퓨전 폴더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곳에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운로드 받은 체크포인트 모델을 스테이블 디퓨전 버전에 따라서 폴더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장을 눌러 주시고요. 4G로 돌아와서 리플래시 버튼을 클릭하시면 방금 다운로드 받으신 에픽 리얼리즘이 보일 것입니다. 이제 UI를 세팅해 보겠습니다. 여기 UI에서 이 앞에 있는 SD 모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이 프롬프트도 여기에 있는 웹UI 4G 편 긍정 프롬프트를 가져오시면 되는데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이 밑줄이 그어진 이것은 잠시 후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복사하신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에 해당되는 부분만 지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 프롬프트도 이곳에서 가져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그 외에 이쪽 하단에 있는 세팅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이 세팅을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컨트롤렛 인티그레이티드 UI에서 컨트롤렛 유닛 0 이 부분을 체크 표시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 아래에 있는 Enable 체크박스와 연동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지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방금 노션 링크에서 입력 이미지에서 웹UI 4G 편에서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끌어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캐니를 선택해 줄 텐데요. 여기 있는 프리프로세서와 모델이 현재는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캐니를 선택하면 이것들이 캐니와 관련된 데이터로 변경됩니다. 만약 모델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 이쪽에 있는 리프레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Allow Preview 이 체크박스는 전처리 결과를 미리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화면이 두 개로 분할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번 해제했다가 다시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프리프로세서에 여기 폭발 아이콘이 있죠. 이 폭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전처리가 완료된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맥시마이즈 버튼을 클릭해서 실제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그 다음 여기 있는 픽셀 퍼펙트가 있습니다. 픽셀 퍼펙트는 이렇게 전처리가 완료된 이 이미지가 생성할 이미지의 해상도와 일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512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픽셀 퍼펙트를 체크해주면 여기 있는 해상도의 그쪽 항목이 사라졌죠. 여기서 모델을 선택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모델이 있지만 스테이블 디퓨전의 버전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캐니와 관련해서는 SD 1.5 캐니 버전은 여기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컨트롤 웨이트는 적용하실 컨트롤렛의 가중치를 의미합니다. 현재 1로 되어 있는데 최대 2까지 높일 수 있고 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에 두고 사용을 하시는데 필요에 따라서 값을 조금씩 낮춰가면서 테스트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여기 이곳에 있는 타임 스텝 레인지는 컨트롤렛이 이미지 생성에 적용되는 전체 시간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시작점을 뒤로 옮기면 컨트롤렛이 적용되는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끝점을 변경하시면 컨트롤렛의 적용이 빨리 종료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시작 시에 생성할 이미지의 기본 형태가 잡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하셔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설명은 노션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배치 카운트를 4로 바꾼 다음에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물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하단에서 깜빡이는 폴더, 이것을 찾아가신 다음에 오늘 날짜로 된 그 폴더에서 이렇게 4장의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그래도 오류가 가장 적은 이 두 번째 이미지를 선택해서 다른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컨트롤렛으로 MLSD를 진행해 볼 텐데요. 여기 있는 캐니와 결과 비교를 위해서 캐니의 컨트롤렛을 해제해 주시고 MLSD로만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생성된 4장의 이미지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들어 했던 두 번째 이미지, 이 이미지의 시드를 고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재활용 버튼을 클릭하시면 시드 번호가 1이네요. 본래 이 주사위 버튼을 클릭해서 -1로 하면 랜덤 값으로 시드 값이 적용되는데, 제가 아까 0을 넣어놨기 때문에 두 번째 생성된 이미지가 1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불러왔던 그 이미지를 MLSD 안에 넣고요. 캐니와 MLSD로 작업한 결과를 비교해 보시면 캐니는 훨씬 거의 원본에 충실한 그런 결과를 보여줬고요. MLSD는 직선으로 된 부분은 틀을 잡아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천정의 이런 조명의 구조,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테이블들, 이런 것들이 사라졌죠. 왜냐하면 MLSD가 이미지에 직선적인 요소만 추출해서 제어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에픽 리얼리즘이라는 그 체크 포인트의 추론에 의지해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컨트롤렛 유닛 2에 뎁스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뎁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MLSD를 꺼주겠습니다. 뎁스 컨트롤렛으로 생성된 결과를 다른 이미지들과 비교해 보시면 원본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깊이 값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단순하고요. 그래도 이곳에 책장이 나타난 것은 프롬프트에 장식된 책장이라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조명은 구조만 비슷할 뿐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났죠. 이번에는 캐니와 뎁스를 함께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원래 있던 첫 번째 유닛 0, 이것을 클릭해 주시고 제가 여기 컨트롤 웨이트이 0.85인 것을 몰랐네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1로 바꿔준 다음에 컨트롤렛 유닛 0과 유닛 2, 첫 번째와 세 번째 컨트롤렛을 이용해서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결과가 나타났는데 다소 선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하네요. 캐니를 0.7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성해 보겠습니다. 가중치를 0.7로 바꾼 다음에 Generate, 캐니와 뎁스를 함께 사용해서 나타난 결과는 캐니만 사용했을 때보다 이쪽에 얼룩이 져있던 부분이 개선이 되었고 원근감이 다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니에서 나타났던 이런 작은 오점이 이쪽에서 해결되었네요. 뎁스와 MLSD를 함께 사용한 결과를 비교해 보시면 원본과는 다른 화분들이 여기에 나타났고 여기 벽의 구조, 창틀의 구조도 많이 바뀌었네요.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굉장히 원본에 충실한 이미지라고 하면 뎁스와 MLSD를 사용한 것은 보다 창의적인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포토샵으로 혹은 그와 비슷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합성한 다음에 캐니로 추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넣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캐니의 전처리 과정이 실사인지 스케치인지 구분하지 않고 사물의 외곽 라인을 추출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앞서와 같이 뎁스맵과 캐니 간에 간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캐니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에 그 이미지를 가지고 뎁스를 추출한 다음에 그 추출한 결과를 가지고 캐니와 뎁스를 이용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그 결과가 훨씬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포토피아라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포토샵과 거의 80-90% 동일하지만 광고가 있다는 것이 약간의 단점이긴 합니다. 이렇게 원본 이미지를 끌어다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구글 검색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png 이렇게 검색하신 다음에 이걸 끌어다가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내보내기 형식을 png로 jpg로 하셔도 되고요. 저장을 해서 일단 여기에 있는 뎁스 컨트롤렛을 꺼주고 여기 있는 캐니를 다시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합성한 파일은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 노션 페이지에 함께 넣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이곳에 와서 끌었다가 붙여 넣어주고 다시 프리프로세서로 하면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4장의 이미지가 나왔는데 이게 가장 풍성하네요.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이미지를 가지고 뎁스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렛 유닛 2 세 번째 컨트롤렛을 켜주고 이곳에 끌었다가 이미지를 넣어준 다음에 전처리를 해주고 여기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면 사실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이것과 유사하게 나옵니다.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 보시면 이 뎁스 맵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깊이감이 있고 가까운 것은 가깝고 먼 것은 멀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얼룩 같은 부분도 함께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프롬프트와 컨트롤렛의 가중치를 변경해 가면서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시면 제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유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시청해 주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여러분의 창의성에 날개를 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